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가사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알 수 있게끔 음양용으로 들어가서, 음양용이라 하면은 용이라는 것이 무국에서 태어나는데, 무국에서 음양용으로 태어나 가지고 음양용에서 다시 사상의 용으로 분파가 됩니다. 그리고 사상의 용에서, 사상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어요. 한나의 혀를 맺으려고 국을 이루는 와겸유도르 사상이 있고, 용의 사상이라 하는 것은 노남용, 노녀룡, 소남용, 소녀룡 해가지고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에서는 조산을 일으켜 가지고 조산에서 8개의 용이 나오죠. 조산에서 8개의 용이 출렁출렁출렁하고 내려오다가, 각각이 8개의 용들이 내려오다가 고개를 숙여서 결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주산은 혈의 아버지의 산이에요. 그래서 용감하면서도 장엄해야 돼요. 씩씩해야 되고, 또 주산에서 출렁출렁 내려가다가 북 하나 산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현무, 혈로 봐서는 현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무는 무엇이냐? 혈초로 봐서는 현무가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무는 풍만하면서도 어질고 덕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현무에서는 가엽을 만들어내지요. 현무에서 가엽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과엽에서 다시 맥기봉을 일으킵니다. 맥기봉에서는 어떻습니까? 맥기가 실질적으로 나오죠. 선사들이 무슨 용 맷절 하에, 이 말은 무슨 용 하면 그것이 조산입니다. 조산은 맷절 하에 무슨 맥이 무슨 방으로 돌아서 무슨 입술을 해 가지고 무슨 자로 혈이 맺었구나. 득수는 어떻게 되고 파는 어떻게 되고 안사는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이 혈은 지륭하복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답을 달아놓죠.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달아놔요. 선사들 결력을 보면은. 그래서 늙은 할아버지 하면 어떻습니까? 건갑임방으로 오는 용을 늙은 할아버지의 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방이나 갑방이나 임방으로 오는 용을 사상으로는 노나무 건갑용이라고 그렇습니다. 건갑임용은 노남이니까, 노남용이 높은 곳에서 맥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맥기가 급박하죠. 그래서 급박하게 달려가는 저 노인 이렇게 부르게 되고, 밑에서 나와가지고 야지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저 노인이 비틀거리면서 자울자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선사들이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하면 건갑임용으로 나오고, 맥이나 늙은 여자 그러면은 곤을개용이나 맥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혀를 맺죠. 이것이 선사들이 표현해 놓은 결록의 실체를 이해를 못해요. 지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내려오는구나. 그러면은 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욕은 수요, 북방이죠. 북방에서 느리게 오고 있는 맥이구나. 바로 그 말을 개나 좌방에서 내려오는 맥기를 갖다가 저 맥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오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어떻습니까? 일육수, 그러니까 북방이에요. 북방에서 한 걸음이니까 1이죠. 1이니까 자수나 개수예요. 일육수 그러죠. 저 노인이 칠근 가사를 앞에 두고, 칠근 가사, 이 칠은 화예요. 쉽죠? 이 결록을 볼 때 그런 것을 머릿속에 담아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칠근 가사 앞에 두고 이게 가사가 7근짜리 가사가 있어요. 이 칠 병방이나 오방에 가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선사들은 결록 속에다가 전부 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수줍은 아가씨 고개를 숙여서 쑥끄러워하고 있거나, 그럼 무엇입니까? 소녀예요. 소녀용 맥이 소녀맥으로 가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소녀맥이면 어떻습니까? 태정사 축방으로 맥기가 들어와서 숨어있다, 한쪽으로 섬멸로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풍수 용어나 자세한 것을 알아야 알지요. 스승한테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하니까 몰라요. 수줍다 하는 것은 소녀들이 부끄러움을 잘 타죠. 부끄러움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한쪽으로 숨죠. 돌리죠, 고개를. 그러면 한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태정사축 맥으로 쪽에서 섬멸로 맺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헤맵니다. 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형상과 기가 있어요. 산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는 이기에 묶이고 형상은 체에 묶입니다. 체상에. 그래서 형기와 이기라고 그러죠. 이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음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양이 수도 없이 많아요. 64개에도 음양이 있고, 좌측은 음요, 우측은 양이, 음양이 안 들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용도 음양이 있고, 맥기도 음양이 있고, 가엽도 음양이 있고, 조산에도 음양이 있고, 전부 다 음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상은, 음양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산에서 음양 찾아봐요. 전부 다 음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혈에도 음양이 있어요. 맥기에도 음양이 있어요. 수구에도 음양이 있어요. 물은 양이요, 산은 음이로 그쳐버리면 안 돼요. 산에서도 음양이 있고 물에서도 음양이 있어요. 사선우선수 있죠? 또 흐르는 물, 급히 쏘는 물, 잔잔한 물, 깊은 물, 얕은 물, 계곡물, 건수,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혈은 합금체에서 많이 맺거든요. 산상에서 기경계 의사선멸로 맺는 것 외에는 90%가 합금체에서 많이 맺습니다. 혈 찾기가 쉬워요. 음양이라는 것은 형상과 이기가 있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가 음양이에요.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늙은 할머니. 그러면 늙은 노남, 노녀 이렇게 나오죠. 어리면 또 소남, 소녀. 이렇게 음양이 다 안 박힌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음양만큼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놔야 된다. 그 음은 가파르고 앙상하면서도 거칠고 급박합니다. 이것이 음의 형태예요. 음양용 전체가 이렇게만 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양 중에 음이 있고 음 중에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간과해서는 풍수지리학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래요. 음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음령으로 보면은 산이 거칠죠. 조산에서부터서 산이 거칠어요. 아주 오면서도 거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송만큼은 이게 송이고 이게 영입니다. 영송만큼은 반드시 용이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산을 만들어 놨어도 품어줘야 돼요. 이것이 영송이 하는 일입니다. 용이나 맥이 가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영송입니다. 네팔거팔이라고도 그래요. 8개의 용의 영성을 보고 24룡을 찾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8개의 용이 3개씩을 배출해내요, 용을. 그러면 38은 24룡이죠. 간단했죠? 이 절반은 음령이에요. 절반은 양령이에요, 또. 12개는 음령이고 12개는 양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양이
들어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음양은 뚝 부러지게 알아놓아야 된다. 음양에서 사상이 나가고 사상에서 팔기가 나가고 팔계에서 다시 64개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4096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4096을 전부 다를 못 알더라도 최소한도 1000가지는 알아놔야죠. 그래야 산에 가서 무엇을 볼 줄 알죠. 64개까지는 달달달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역을 모르려면 영원히 모릅니다. 주역에서 전부 다 나오는 것이 지리학이기 때문에 지리학의 이기와 현기가 주역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역은 스승들한테 배우세요. 향교 같은 데 가면 숨어있는 스승님들도 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주역을 배우세요. 그러고 난 연후에 풍수지리학에 달라들어야 돼요. 그래 입문해야 비로소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예, 주역이 그러죠. 첫 소절이 크다 거니여 거는 원코 정코 형코 리 하느니라. 거는 하늘이면서 남자면서 크게 이루어요. 그래서 원코 정코 리코 형 하느니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원형정리. 이게 또 사상으로 돌아가요. 주역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해 가지고 주역에서 잠용은 무령이니라. 물속에서 잠자는 용은 필요가 없다, 못 쓰는 용이다 이래요. 그런데 글자 자체는 그러지만은 우리가 풀이를 맞췄습니까? 잠용은 장래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린 용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용이다. 얼마나 해석이 틀려버립니까? 이렇게 파생이 많이 됩니다. 주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음룡하면은 조산에서부터 크고 높지만은 거칠고 각박하고 앙상하면서도 급박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용은 중추를 해도 가운데서 앙상하게 바위 같은 것을 형성시키면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송과 영이 있어서 보내주고 받아들이고 그래요. 이것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산 하나를 일으킬 때 차근차근 아름다워지죠. 이게 박한처예요. 박한처. 거친 것이 박한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야 이렇게 아름답게 해줘야 혀를 맺죠. 맺기를 보내주는 송은 있어도 영이 없죠. 이게 고도고죠. 8개의 영이 음양에서부터 나온다. 8개령은 사상으로 가가지고 일어나는데 혈처의 사상의 국을 알려줍니다. 예, 조산에서. 그러면 조산에서는 뭐 특이한 것이 있어요? 혈처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사상의 국을. 와겸리돌 사상을 혈처의 얼굴, 혈면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계면을 해야 된다. 안산 보고 계면이라고 그래요. 어디가 안산이고 혈처 얼굴이 있습니까? 안산은 개개에 불과해요. 내가 태어나려면 나의 얼굴이 나한테서 생기지. 안산에서 얼굴이 생깁니까? 이런 실수는 평생 가도 그 사람은 공부 못해요. 호남의 머릿속에 베겨버렸기 때문에 알려줘도 그까지가 돼버려요. 학문을 정상적으로 알고 하나의 실수도 없이 다른 것만 해준 것이 학자의 도리예요. 학자가 거짓말하면은 그건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는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아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또 나 모르니까 알려줘라 해요. 학자는 절대 나 잘나는 애 안 씁니다. 그래서 상대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이 학자의 덕목이에요.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음령은 수척하고 크고 높아도 수척하고 바위들이 있고 앙상하고 급박하다 하더라. 간단하지요. 이게 항상 음령이 수척하기만 하면은 혈이 없어요. 거기서 박한을 해요. 박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이 내려오다가 굽어지거나 산봉우리를 일으키거나 하는 곳에서 박한을 합니다.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산봉우리가 일어나거나 굽어지는 곳에서 요도와 지각을 옆에다 받쳐놓고 박한을 하고 나가가지고 노기를 푼다고 그렇습니다. 그 늙은 용이 젊어져요.
노기를 풀고 혈기왕성해지는 지기를 얻어 가지고 혀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음령의 특징이에요. 음양이 어떻습니까? 음령으로 들어와 가지고 양으로 변해야 혈이 맺어져요. 그리고 이 혈이 양으로 변치 못하면은 혈이 맺지 못하고 쭉쭉 내려가는 용에 불과합니다. 양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령도 비록 아름답고 풍만하고 덕스럽게 생겼지만은 음을 만나야 혈을 맺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혈을 맺는다 하더라. 음양이 만나야 혈을 맺지, 남녀가 만나서 화합을 이루어야 잉태를 하죠. 그래서 음양이 교차되는 곳에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초보자나 많이 아는 분이나 차이가 없어요. 양이 음으로 변할 때, 음이 양으로 변할 때, 혈을 찾을 때는 변하는 곳에서 혈을 맺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해 가지고 맺느냐. 음은 양으로 변해 가지고 혈을 맺고, 양은 변하는 과정 속에서 혈을 맺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양령은 비록 늙었어도, 산이 비록 앙상하고 거칠어도 그 말이에요. 덕스러워요. 살이 많아요. 풍만해요. 살이 많다 하는 게 흙이 많다, 보기 좋다 그 말이에요. 이 양령을 보고 소남 소녀 영어고 착각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소남 소녀 영어는 하행을 하지만은 노나무 양령은 높은 곳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용령이 있고 롱령이 있고 지령이 있고 가지자 지령이 있고 지지지자 지령이 있고 롱령이 있고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줄기가 툭툭 내려오면서 잉태시키듯이 이 용이 내려오는 중간에다 산을 탁탁 이렇게 만들고 몇 기가 내려오는 중간에다 탁탁 만들어 가지고 형성을 혈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 음령은 조산에서만 품어주어요. 도두봉에서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양령은 어떻습니까? 조산에서도 양령이 있고 중간에서도 영성이 있고 중간에서도 영성이 있고 영성이 가운데서 다 아름답게 맺어주고, 그러고 수려하게 일어나 가지고 촉촉 내려오다가 맥기봉을 일으켜 가지고 맥기봉에서 도두봉을 탁 일으켜 가지고 혀를 맺어 놓죠. 양은 가식이 없습니다. 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래도 양은 가식이 없어요. 나 여기다 맺었네 소리쳐요. 기경계 의사소멸은 주로 그래서 음령에서 많이 맺습니다. 양령에서 맺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변혈이라고 그래요. 변혈은 벌써 24용 중에서 변혈 8개에서 변혈이 4개씩이 또 나가요. 이것이 32변이에요. 48에 32 그러죠. 이것이 좌우로 하면 64의 변혈이 되어요. 좌 32, 우 32 함께. 중앙은 안 쉽니다. 그래서 좌3변, 우3변, 좌변, 우변 해가지고 32변씩 하면은 64변이죠. 이 용이 음양용에서 사상용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사상용에서는 8개룡을 배출시켜요. 8개룡에서는 24룡을 배출시키고, 그러나 24룡은 거기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64변 법으로 이제 들어가 버려요. 이 8개의 혈도 참 힘들지만은 32변혈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더라. 그러면은 64변혈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이 64변혈까지만 알면은 이제 팔진법 들어가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팔진법이 지리학의 최고 학문이에요.
복기량용 입수자 득파, 이게 팔진법입니다. 그러면 끝나죠. 건건강성 감해진태, 8개가 행하는 모습을 써놓은 것이 팔진법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면은 쉬워요. 그런데 선사들이 어쩌습니까? 뺑 돌려서 여기다 하나 넣어놓고 또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다 하나 넣어놓고 너 이거 찾아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놓고 놓으면은 기가 막힌 좋은 학문이에요. 어쩌면 고약하죠. 여러분들은 음양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양이 안 들어있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음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 이것도 음양이에요. 바람과 물, 이것도 음양이에요. 산과 물, 이것도 음양이고. 풍수 사람들이 그러죠. 바람과 물을 살기를 피해서 오는데, 근데 풍수뿐만이 아니에요. 풍수, 암석, 노, 피. 그래서 바람도 피해야 되고 악석도 피해야 되고 물도 피해야 되고, 풍열사수라고 그렇죠. 용열사수라고도 하고 풍열사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은 용열사수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담아갖고 소화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